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75번째. 오늘은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해야 할 팔자를 타고난 남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내년 운세를 보러 오셨답니다. 저는 그분께 내년 운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 사주 속에 보이는 게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혼자 힘으로 읽어내는 자수성가 사주네요. 일찍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사주가 힘빨이 있어 사회력도 있고 이게 참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시고 폐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환경을 못 견디고 가출해 버렸고요. 저는 할 수 없이 고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사주에 나오는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수성가할 사주를 가졌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신묘월 경자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해년생시면 1971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1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내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가 운세 상담을 드린 후 이 사주를 보고 제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자수성가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인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 작은 쇠,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새겨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시지의 진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4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신금, 신금, 작은 쇠, 경금, 큰 쇠, 진토, 큰 흑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왜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에 해수, 큰 물,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 안의 간목, 큰 나무, 시지, 진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성인 햇빛이 한 점도 없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은 묘목 작은 나무와 해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있네요. 사주가 강해졌죠. 4편의 세력이 신금, 신금, 작은 쇠, 경금, 큰 쇠, 진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사주가 강해진 건 사실인데 이 진토가 토생금을 하고 있나요? 토생금이 되나요?
흙이라는 거는 좀 단단해야 되죠. 그래야 열기도 좀 있고 그래야 이 큰 흙을 큰 쇠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진토는 지금 절벽한 흙에다가 햇볕도 못 보고 있고 해수 자수가 스며들다 보니까 더 절벽해졌다는 얘기죠. 이 절벽한 흙으로 토생금이 안 되죠. 그러니 이 진토는 토생금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토생금이 안 되죠. 그러면 경금, 신금, 큰 쇠, 작은 쇠로 힘을 버티고 있어서 그래도 힘은 있죠. 그러나 신금, 작은 쇠, 그죠? 작은 쇠가 물에게 힘을 좀 많이 잃기는 잃었지만은 도움은 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진토가 힘을 잃었더라도 이러한 비겁 때문에 힘이 좀 있기는 있죠. 그래서 강사주 정도는 됩니다. 자, 강사주 정도 되고 그러면 영신은 뭔가요? 이 사주 영신은 경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왜 비겁이 영신이 됩니까? 하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 경금을 손으로 가려 보십시오. 내 편이라고는 진토는 토생금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신금 작은 쇠 조각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가 힘을 잃어버리겠죠.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금, 시간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많이 돼가지고 이 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이 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주까지 왔다는 얘기죠. 경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금은 너무 작은 쇠라 힘을 많이 못 버티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이 사주에서 어떤가요? 습하죠. 사주가 많이. 그리고 이 물기운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네요. 흙도 절벽해진 이유가 그렇고 쇠라는 거는 불로 달궈가지고 잘 달궈서 물로 씻어줘야 좋은 쇠가 되는데 불기운이 없다 보니까 사주가 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이 이렇게 냉하고 절벽해진 이유가 물기운이 강해져 가지고 사주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의 병은 물이 되겠습니다. 해수자수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지니까 큰 물이 되죠. 그래서 사주 힘도 많이 빼고 있고 습하고 이런 사주가 된 이유가 물기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희신으로는 운에서 간목이나 이목 큰 나무 가서 이 물기운을 좀 흡수해 주면은 이 묘목도 힘을 좀 쓰겠죠. 현재는 이 묘목이 이 많은 물기운에 의해서 거의 썩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 중에 간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토도 절벽해진 이유가 이 물 때문에 그랬다 했죠. 근데 간목, 인목 큰 나무 갔을 때는 이 물을 많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묘목도 좀 살 수가 있고 진토도 이 물기운이 빠져나가면서 토생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오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나무, 간목, 인목이 와서 이 많은 물을 빼줬을 때 사주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팔자를 보고 제가 자수성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수성가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자, 뭐를 보고 그랬을까요? 먼저 자수성가, 아버지 덕이 있으면 자수성가 아니라 아버지 덕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자수성가 안 되지요. 또 어머니가 또 튼튼하면 어머니 덕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부모가 건재하면은 자수성가 아니라 부모 덕을 볼 수 있어서 부모의 조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주의 부모 덕을 한번 보자고요. 부모 덕이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덕이 떨어지면은 할 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수성가 사주가 되겠죠. 자, 먼저 아버지를 찾아보면 아버지는 재성이죠. 그죠?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어디 있나요? 월지에 묘목이 있고 해수 안에 간목이 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이 나무들이 어떤가요? 해수 안에 있는 간목은 큰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햇빛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죠. 이 을목, 시지에 있는 을목 역시 절벽한 흙에 물기운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고 썩어가고 있고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요. 또 월지의 묘목 역시 강한 물에 쓸려 내려가고 부목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아버지 덕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자고요. 어머니는 진토가 되겠죠. 흙. 그리고 해수 안에 무토가 있고 이 흙은 어디다 온다고 그랬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랬나요?
이 해수 안에 묻어도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지고 거의 절복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진토도 해수 자수 합쳐진 물기운이 나무를 밀어버리고 이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진토가 거의 절복한 흙으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국수도 안 되고 토생금도 안 되는 그런 힘이 없는 진토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토생금이 돼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물기운에 인해서 힘을 잃어가지고 전혀 토생금이 안 되는 그런 영국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무 재성 나무는 썩어가고 부목되고 어머니인 진토 흙은 물기운에 쓸려 내려가고 절복한 흙이 돼서 토생금이 안 돼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부모덕이 없어가지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자수성가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리고 이 재성이 성인이 돼서는 배우자운이죠. 배우자운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죠. 이렇게 재성이 썩고 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부궁과 결혼궁에 이렇게 배우자궁에 자묘 형사까지 끼어서 배우자운을 더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운도 약한 사주팔자가 되고 이렇게 사주에 재성인 아버지와 인성인 어머니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지고 부모덕이 없어서 자수성가를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비겁들이 많아서 힘빨이 좀 있죠. 그러니 사회성, 활동성 그리고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수성가를 하더라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주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쟁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 속에는 이 나무와 흙이 힘을 잃은 걸 보고 자수성가해야 될 사주팔자를 알아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서부터 자수성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사주팔자로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